나 오늘 예민해. 습해서 머리 다 가라앉지. 머리 네모 모양이야. 굉장히 지금 기분 안 좋아. 빨리 해야 돼. Let's go. Go. 안녕하세요, 덕현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있고 유용하고 힘이 되는 대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 질러! 지난번에는 무직자 대출을 알려드렸었어요. 직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영상이었고요. 그 무직자 대출 영상 안에 보시면 이것을 가진 사람이 무직자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집. 오! 정답입니다! 단번에 정답을. 바로 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 오늘은 집이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집은 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할까? 바로 시작할게요! 집이 있는 사람 진짜 부럽다. 난 몇 년이나 걸릴까? 몇 년 지나면 생기긴 해? 은행이 집 한 채 더 생기겠죠. 내 거 말고 은행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신용대출 상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집 등기에는 담보 설정이 잡히지 않는 신용대출입니다. 금융사마다 세세한 기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금융사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예외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아파트예요. 옛날 집, 아파트. 집! 오늘 얘기할 집이라는 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까지를 얘기합니다. 소유자는 1. 나 본인이거나 2. 배우자와의 부부 공동명의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랑 공동명의는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금융사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특정 금융사는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나오는 가족이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인정해서 진행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나의 자녀,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요즘에는 진행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한도는요, 최근에 한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1억 원 이상도 가능해요. 최대 2억까지 가능한 곳도 있는데 최근에 최대 한도로 1억 8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괜히 긴장되고 그런 거 있죠? 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한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면 일정 기간 거치도 가능하고요. 최장 84개월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저 5.9%가 시작이에요. 시작이 5.9%. 관리를 엄청 잘하고 쓰는 대출도 거의 없는 1등급인 분들은 5.9% 가능합니다. 이 5.9%는 진짜 보기가 드물어요. 별똥별 같은 존재.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신용대출로 기본 몇천만 원씩 금리도 2%, 4% 이런 대출해준다는 그런 연락들 있잖아요.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1등급이 최저 5.9%를 받아요. 근데 2%에서 4%는 말이 안 되는 금리죠, 이거? 방금 욕하려고 했던 거. 흥분했어. 주택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시세나 공동주택 가격 대비해서 등기 담보 설정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면 진행이 불가해요. 이 금융사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140% 안에 들어와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세나 공동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은 등기 설정 금액이 1억 4천만 원 안으로 들어와야만 진행이 가능한 거죠. 담보 설정 기간이 3곳이 넘으면 대부분은 진행을 안 해줘요. 국민은행 이렇게 똑같은 데서 3개 이상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다른 기관에서 3곳을 설정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혹은 개인이 설정을 잡아놓았다든지 개인근저당이라고 하죠. 그 담보 설정에 금융사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덕현이 이렇게 있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금융 있죠. 대부에서 설정이 잡혀 있으면 안 되고요. 압류나 가압류 이런 설정이 있어도 진행이 안 됩니다. 압류 같은 거는 압류 해제를 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진행해주는 곳이 더 많아요. 이렇게 등기상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불가합니다. 내가 집을 새를 놓았는데 이 새 놓은 집으로도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꼭 내가 거주를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지도 필수로 확인하셔야 돼요. 집이 있는데 차도 있다면 집만 가졌을 때보다 한도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직장까지 있다면 본인 평점 대비 제일 좋은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지어지고 있는 집, 바로 분양권이죠. 이 등기라는 게 딱 나와야 집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출이 진행이 되는 건데 만들어지고 있는 집은 등기가 없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으로 신용대출을 받기는 좀 어렵고 이 분양론이라고 해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분양권은 취급하는 금융사가 많이 없어요. 이 몇 곳밖에 없지만 이 몇 곳도 조건이 또 다 다릅니다. 어느 곳은 잔금까지 납부가 되면 불가하고요. 어느 곳은 잔금 납부를 해도 가능하고요. 또 뭐 세대가 100세대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든지 조건이 다 다른데요. 대체로 중도금 1회차는 납부를 하셔야 되고 중도금이 미납 중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금융사마다 확인해봐야 될 여건이 있으니까 분양권이 있으시면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내 집 마련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이 집이 없으면 또 대출을 못 받는 건가 하고 시무룩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내가 계약자로 전세나 월세 살고 있을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말고 내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해도 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월세 상품으로 조회를 하실 때는 꼭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으면 진행이 안 돼요. 요즘에는 워낙 신상품도 많이 나오고 종류도 다양해서 거의 대부분 최소 한두 개 이상은 해당되는 상품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나 분양권이 없고 월세 계약을 배우자나 혹은 뭐 룸메이트 같은 타인이 했다. 이런 상황에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무직자 대출을 한번 보시고 그 안에서 가능한 상품을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 말고 배우자가 집이 있을 때는 내 신용평점으로 나온 한도랑 금리 있죠? 여기에 더 좋은 영향이 되는 것 뿐이에요. 배우자가 집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출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배우자 집이 있으면 내가 신용카드 없어도 막 대출 나오고 그랬었어. 신용카드, 뭐 보험, 지금 그런 거 다 있어야 대출이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배우자가 집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 받을 수 있었어. 그때는 최고금리가 끔찍한 수준이었지. 그 무직자 대출 영상 찍을 때 그때 대출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신용평점. 오! 와우. 오늘 100점이에요. 확실히 구독했네. 신용 대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신용 평점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관리해 주세요. 내 신용 상태도 모르면서 뭐 터무니없는 한도나 무조건 낮은 금리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 상담사랑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 안녕 덕현입니다. 신용대출을 받기는 좀 어렵고 주택으로. 덕현입니다. 꼭 전입신고가 덕현입니다. 아 오늘 네모머리하고 굉장히 힘들었네. 네, 이제 선글라스 벗고 하지. 뭐라고요? 보여요? 저는 이거 썼을 때가 굉장히 자신감 있고 좋습니다. 예. 컷!